예, 9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 종합소득세 과세대 대상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연금소득을 얘기할 건데, 이 연금소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그럼 연금 보장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3층 보장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 제일 먼저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소득 보장에 대한 게 바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사회보장 제도로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죠. 어떤 제도가 있는지.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거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퇴직금을 다 어떻게 했다? 뭐 날렸다, 뭐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국민생활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3단계는 이제 개인이 소득이 있었을 때 벌어들이는 어떤 게 있어요? 벌어들였을 때 저축을 통해서 연금화시키는 개인연금이 있는 거죠.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비슷한 개념의 주택연금도 사실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금 제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냥 3층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3층 보장제도,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의 근간이 되고, 일단 퇴직연금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기본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들이 일단 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층 보장제도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화 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소득도 결국에는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주한다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금은, 그래서 크게 생각해 보면은, 자, 국민연금 어디서 만들었죠? 국가에서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가입하는 것들이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있는 거고요. 노령연금도 있죠. 최근에 만들어진 노령연금도 있고, 사적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에 들어갑니다. 사적연금으로 들어가는데, 퇴직연금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함부로 해약을 통해서 그거를 현금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의 중도 상한을 막아놓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3층 보장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저축들이 어떻게 한다? 사적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계속 연금소득이 사실은 증가하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 또는 노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사적연금이 되게 활성화됐고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2년도부터는 이러한 과세 체계를 기본적으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도 개편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이 과세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를 지금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공적연금이나 공적연금 부분에서도 사실은 과세 대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시작되는 공적연금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연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게 과세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이 어떻게 합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 소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 그리고 연금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 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생 기간에 어떤 모든 것들을 연금 형태로 받은 것들은 연금 소득이라고 보는데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보면은 412페이지를 보시면 412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연금 소득은 어떻게 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서 받는 각종 연금을 연금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가 과세가 이연된 소득세라는 건 받는 건 과세가 이연된 대상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돼? 연금 계좌를 통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를 사적연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사적연금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적연금에서 받는 소득을 공적연금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때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수령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연금저축을 여러분들 그 연말 정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소득공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공개가 되냐 안 되냐, 즉 어느 시점에서 과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세 체계에 대해서 2001년, 2002년 이후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과세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은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입된 의무 보험료를 매월 납부를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개인연금 저축도 매월 납입하고 있는데, 지금 챕터에서 살펴본 거는 여러분들이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적연금이라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사실은 공적연금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납입할 때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매월 납부하죠. 매월 납부한 금액의 총액을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뭘 받죠?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이렇게 시점에 다를 경우 소득공제 전체가 된다. 이렇게 전액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연금을 가입할 때 2001년에 이전에는 어떻게다 소득공제가 불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입하는 시점에서 과세체계가 개편하기 전에는 관련된 소득공제 세금 혜택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2002년 이후에는 결국에는 납입 당시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즉 소득공제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과세를 이연시킨다는 거죠. 세금을 이연시킨다. 그리고 다음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를 사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납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보는 게 중요하죠. 전액 소득공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을 때, 자,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공적연금은 두 가지 형태로 사실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과세 체계가 조금 달라지니까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나 2001년 이전에는 연금소득 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았죠. 제외됐죠. 공무원연금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과세되는 연금소득인 건지 사실은 아니면은 과세되는 연금소득인 건지, 사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으로 계속 그 예전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도 존재하고요. 연금에 대한 납입 금액 자체가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도 공적연금 중에 저희가 가장 좋은 연금을 공무원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납입한 금액보다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시금으로 공무원연금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2001년 이전에는 과세가 제외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 일시금을 했을 때는 이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뭘 가입하나요?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하죠.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가입하죠.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과 뭐예요? 또 하나가 국민연금이 합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산했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 수령했을 때,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으로 보아서 전부 다 과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적연금의 그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 서로의 과세 체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퇴직소득이라고 하면은 왜 뭔가 달라지냐? 일단은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에 있어서 퇴직소득은 어떻게 돼요? 분류과세로 들어가죠. 분류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서 과세가 종결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으로 들어갔을 때는 연금소득으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 기간 동안의 차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공적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은 저희가 413페이지 이러한 연금소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적연금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뭘 알아볼까요? 아마도 사적연금을 알아보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사적연금을 어떻게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앞에서는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서 공적연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적연금 개념을 살펴보면은 책 413페이지를 보시면은 과세 대상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사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사적연금 소득입니다. 자, 퇴직소득이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를 통해서 지급되었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에 입금되어서 퇴직 당시에 퇴직소득세를, 왜냐하면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가면서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않게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인데, 이게 결국엔 뭐가 된다? 퇴직금이라는 거, 퇴직금이 연금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 세액 공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연금 계좌의 운용 실적, 그 계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금이 어떻게 돼요? 운용을 하게 되겠죠.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은 일단은 연금 소득으로 보고, 또한 이거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연금 계좌에 이체 입금되어 해당하는 소득세는 전부 다 뭘로 본다? 사적 연금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세 제외 금액과 과세 대상 금액, 그리고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과세 제외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과세 제외 금액은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어떻게 된다? 연금 납입액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 시에 과세가 제외되고, 연금에 수령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한다? 과세가 제외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이미 사전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출할 때는 연금에 대한 어떻게 된다? 과세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금저축이 비과세 연금저축과 과세 연금저축 두 가지로 많이 보험에서 많이 상품을 판매했었는데, 10년이 되면 비과세되는 연금이다라고 이런 경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 상품들은 납입 당시에 앞에 보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어떤 일정한 요건이 되면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하든 그걸 일시불로 수령하든 사실 과세가 제외되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죠. 과세 제외 금액 중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또는 연금에 수령한 일시불로 수령이겠죠. 일시불로 수령할 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 대상 금액 중에 이연퇴직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이연퇴직소득은 어떻게 된다? 인출할 때는 연금으로 수령할 땐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공적연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연금의 수령, 즉 퇴직했을 때 일시로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발부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세 대상 금액 중에서는 인출 형태에 따라서 사적연금도 달리 적용된다. 자, 연금소득 과세되는 거와 퇴직소득 과세되는 것은 과세 체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과세 대상 금액 중에 세액 공제를 받은 계좌의 납입액과 또는 운영 실적으로 인해서 증가한 금액,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는 어쨌든 그 자체가 연금 계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연금 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연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한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 계좌는 어차피 뭔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금 소득세 자체가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금액 중 이연 퇴직소득,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퇴직연금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보험에서 말하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수령하면 당연히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 어떻게 됩니다? 이게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연금소득세가 연금 수령하면 되고 연금 외 수령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왜? 이 부분들은 개인이 납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퇴직소득과 별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일 때는 이 부분일 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연금 사적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414페이지를 보면요, 잠깐 설명해 보도록 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납입 요건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또는 이게 보험회사에서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납입하는 하고 연금저축으로 설정된 계좌를 연금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로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설정된 계좌를 어떻게 한다? 퇴직연금 계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사적연금 계좌의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금 계좌에 납입한 요건 중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계좌에서 어떻게 한다? 1,800만 원 이내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냥 간략하게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뭐 인출에 대한 순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과세 연금 소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득세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것은 과세고, 그리고 과세의 수입 시기는 언제고, 그냥 그 해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연금 소득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연금 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연금 소득은요, 우리가 책 418페이지 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18페이지 나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에 관련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유족연금 받는 유족연금, 또 뭐 하나? 장애연금, 그 다음 상연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공무원 관련법에서 내 배우자가 받는,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 장애를 통해서 받는 장애연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받는 각종 연금들도 기본적으로 비과세 연금 소득으로 해당됩니다. 또 하나,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군포로가 받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비과세 연금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다른 연금들은 대부분 과세를 받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419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 내가 납입했을 때 가입자 납입액, 사용자 납입액, 그러니까 연금 자체는 이게 가입자 납입액과 사용자 납입액이는요, 공적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근로소득을 진행할 때 내가 납입한 금액이 있고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납입액과 사용자 납입액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연금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운용이 됩니다. 운용이 됐을 때 인출 단계에서 과세 대상 금액과 과세 제외 금액이 나눠지는 거고요.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 외로 수령에 따라서 서로 과세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그 과세 대상 금액 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지만은 연금 외 수령일 때는 퇴직소득세나 어떻게 한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는 4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의 과세 방법들은 역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연금의 그럼 수입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의 수익 시기는 세 가지 형태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그리고 그 밖에 연금소득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공적연금소득은 어떻게 한다?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연금을 수령한 날이 뭐가 된다? 연금의 소득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연금 소득으로 살펴볼 때는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결국에는 받은 날, 수령한 날이 연금의 사업 소득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수입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수입 시기에 따라서 과세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때 이런 부분에는 분리과세해야 되고, 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찾아오면서 일단은 연금 소득까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타 소득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지, 의외로 지금 우리가 배운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 사업소득, 그다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이에 속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소득은 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타 소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까지 저희가 끝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9주차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